유익균, 이 유익균의 비율이 평균 이상이에요. 그리고 유해균의 비율은 평균 이하. 그래서 현재 장내 환경은 유익균, 유해균 모두 안정적인 수치입니다. 살 빼서 참 잘 만드는. 아까 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네. 챙겨 드신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장 건강을 잘 챙기셨나 봐요. 저도 건강 프로를 많이 보는데요. 뚱보균이라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. 장에 뚱보균이 산다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것들부터 죽이자 이런 생각에 유익균을 많이 챙겨 먹었어요. 매일매일. 오, 정말 똑똑하게 잘 챙기신 것 같아요. 전문가네 거의. 네.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 나온 것처럼요. 네.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이나 뭐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같은 만성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장내 미생물 변화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 몸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바꾸고 내가 살이 찔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날씬해질 수도 있다.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죠. 수빈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러면은 몸에 유해균이 좀 더 많았었겠다. 그랬을 것 같아요. 아주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때 몸을 상상해 보니까 네, 그때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. 관리하면 유해균이 많다가도 관리를 하면 유균이 많아지고 그러는 건가요? 네. 그럼요. 그런 거예요? 지금 저 결과에서 보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해균, 유익균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르긴 하지만 네. 그 유해균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뚱보균 같은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죠. 그 뚱보균 어서 보니까 진짜 생긴 게 뚱뚱하던데요, 그 친구들이. 그래서 뚱보균이던데요, 진짜. 진짜. 예, 한번 볼까요? 네. 예,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. 진짜 뚱뚱하다. 예, 쌀알처럼 네. 뚱뚱하게. 실제로 이 뚱보균이라는 게 못 먹던 시절, 말랐던 시절에는 얘가 나쁜 균이 아니었겠죠. 잘 에너지를 저장해 주니까요. 근데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사실은 심지어는 유해균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만큼 살이 찌게 만드니까요. 그럴 수 있고. 그래서 얘를 보통 저희가 이름을 피르미쿠테스 또는 퍼미티큐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. 네.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균인데 이게 장내에서 당 발효를 증진시키고 지방산을 생성하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네. 또 살이 찌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. 반면에 반대의 역할을 하는 균도 있어요. 뭐 굳이 뭐 부르자면 날씬균 그렇게 불러야 될까요? 네. 이런 거는 이제 박테로이데트스라고 하는 부르는 균인데 이런 경우는 반대로 탄수화물을 조금 분해해주는 역할, 배출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날씬균을 좀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사실 뚱보균과 같은 몸속 유해균은 말이죠.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. 평소의 식생활 습관, 또 여러 가지 수면 생활 습관, 스트레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즉,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